23강의 첫 번째는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건데 책의 제목은 좀 단순해. What is chemistry? 화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책의 내용을 좀 쓰고 있어. 그래서 표시하고 모든 건 다 상대적이야. 너희가 제대로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도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이 알려질 거야. 유기화학이랑 무기화학, 화학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분야가 우리가 유기화학이 전체적으로 뭔지는 몰라도 이 안에서의 대략적인 것만 좀 보면 될 것 같아. 유기화학은 일부야. 화학의 일부인데 이것은 concerned with, 뭐뭐와 관련이 되어 있대. compounds of carbon이라고 하는 탄소 화합물과 관련이 된 그런 화학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의 어떤 분야들을 여러 개를 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었어. 근데 그 중에서도 탄소화합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유기화학이라고 한대. 뒤에 나와 있는 요 that부터 그 뒤로 나와 있는 division까지 여기까지가 주어고 is는 동사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 that절이 원래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쓰이는 것들을 좀 꺼려한다라고 해서 가주어 진주어로 쓰기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쓰기도 해. 그래서 좀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하나의 원소, element라고 하는 건 여기서 원소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학 분야이기 때문에 하나의 원소가 command는 원래는 명령하는 거지. 명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른 것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얘가 이제 지배하다, 차지하다 정도 된 거야. 한 원소가 지배할 수 있대. 하나의 전체 분야를. 디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divide를 생각하면 돼. 큰 게 있고 그거를 divide, 나눴어. 나누게 되면 작은 집단들이 생기지. 그 작은 집단 하나야. 이걸 분야라고 좀 해석할 거야. 전체 분야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것의 증거라고 볼 수 있대. 뭐의 증거냐면 carbons, 이 탄소의 pregnant는 원래 임신한 거니까 뭔가를 품고 있어. 많다는 의미야. 그래서 풍부한 mediocrity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보통, 평범함이라는 건데 보통이고 평범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다 똑같고 여기저기에 다 널려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범용성이라고 의역을 한 거야. 그럼 다시 설명한다 이건. 탄소의 풍부한 범용성에 대한 증거라고 했는데 첫 번째 나와 있었던 one element라고 하는 것은 탄소를 얘기해. 하나의 원소는 탄소야. 이 탄소가 하나의 전체 분야를 지배하고 있대. 그럼 여기서 하나의 전체 분야는 유기화학이야. 유기화학은 모두 탄소에 관련된 연구야. 그래서 이 탄소라고 하는 원소 하나가 전체 하나의 분야를 다 지배하고 있다고? 그건 무슨 말이야? 탄소라고 하는 것이 이 유기화학 모든 곳에서 다 쓰이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범용성이라고 하는 평범한 요 말을 좀 쓰고 있었고 탄소라고 하는 것은 놓여 있어. 어디 있냐면 중앙에 또 중간 지점에 놓여 있대. 뒤에 나와 있었던 주기율표에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다시 또 설명을 하고 있지.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은 화학자의 지도. 어떤 것에 대한 지도냐면 뒤에 chemical properties라고 하는 화학적 속성들에 대한 지도야. 여러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 속성들, 어떤 특성들에 대한 화학자가 가지고 있는 지도. 이 주기율표의 가운데쯤에 놓여 있고 그리고 앞에 있었던 요 탄소라고 하는 것은 lies하고 is하고 이렇게 연결돼. 되게 관심이 없어. 어디에 관심이 없냐면 the relationships, 관계에 관심이 없어. 그 탄소가 시작하는 관계에 관심이 없다라고 해. enter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때 뒤에 명사를 바로 쓰기도 하고
into라고 하는 것을 쓰고 뒤에 명사를 쓰기도 하는데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명사를 바로 쓸 때는 물리적인 공간, 이 공간으로 들어가다라는 것. 그래서 방에 들어가거나 강의실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바로 명사를 써서 붙이고 뒤에 into를 쓰게 되면 무엇을 시작하다라는 의미야. enter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로 들어갈 때 물리적인 것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일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는 into를 쓰는 거야. 그럼 여기서 탄소라고 하는 것이 관계라고 하는 물리적인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관계라고 하는 어떤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얘를 시작하다라고 하시면 돼. 탄소가 시작하게 되는 그 관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탄소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과 관계를 맺어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탄소에 질소가 붙던지 탄소에 수소가 붙던지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결국 또 범용성에 대한 얘기야. 그만큼 평범하게 모든 것과 다 어울려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이 탄소라고 하는 것은 content. 원래 이 content라는 단어가 사전을 찾아보면 만족하는 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근데 이 만족하는에 덧붙여서 기꺼이 뭐뭐 하는 이란 의미도 있어. 그럼 같은 상황에서 같은 구조로 쓰이느냐? 그렇지 않아. 요게 기꺼이 뭐뭐 하는 이라고 하는 걸로 의미로 쓸 때는 뒤에 투동사 원형을 써. 그래서 뒤에다가 문법 표시를 해놓은 거야. be content to 동사 원형이 기꺼이 뭐뭐 하다야. 결국 이게 content라고 하는 이 단어는 willing 정도의 의미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be willing to 동사 원형하고. 그래서 이 탄소가 기꺼이 결합을 하는데 누구랑? 자기 자신과 결합을 하는데 일반적인 원소들은 물하고 산소가 결합한다던가 다른 요소들하고 이게 원소들하고 결합을 하는데 탄소 같은 경우는 기꺼이 자기 자신과 결합하는 모습까지도 갖추고 있대.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주기율표를 잠깐 본다. 이 주기율표는 그냥 한번 궁금해 찾아봤어. 탄소가 어디쯤 있나라고 하는 거. 그런데 탄소가 여기 있어. 아까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midpoint라고 했거든. 중간 지점에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간적으로 봤을 때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쯤에 탄소가 있어야지만 이 글에 쓰여져 있는 것이 잘 맞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이 사람이 화학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거짓말을 한 건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약간 두 가지의 의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유추야. 내 생각에는 색깔로 칠해진 것과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은 게 있어. 여기에 색깔로 칠해진 노란색, 녹색, 이쪽도 이제 녹색이 있지. 이 두 가지는 비금속이고 남아있는 것들은 금속이야. 이게 주기율표에서 보면. 그래서 탄소라고 하는 것이 비금속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그나마 가운데쯤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이 midpoint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이고 위치상으로는 가운데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건 좀 중의적인 입장으로 탄소라고 하는 것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정도로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다른 요소들하고 관계를 맺고 어떤 것과도 관계를 맺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의미로 미드포인트를 두 가지로 쓰지 않았을까 싶어. 그냥 물리적인 공간으로 보면 사실 좀 잘못된 거야. 이거는 뒤쪽에 표시 한번 하고 해석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다 찾아보거든. 도대체 주기율표가 뭔가 궁금해야지. As a result, 어떤 결과로서 뭐의 결과냐면 이 탄소가 가지고 있는 부드럽고 그리고 공격적이지 않은 유순한 그러한 성격의 결과로서 뭐든 다 괜찮아. 어디에도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이러한 성격, 이 결과로서 It is able to, 이 탄소라고 하는 것은 뭘 할 수 있냐면 형성할 수 있어. trains, 사슬도 형성할 수 있고 고리도 형성할 수 있어.
뭘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복잡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대. 이것도 그냥 해석하면 돼. 이게 뭔지는 아니까. 우리가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사실인 거고, 그리고 링이라고 하는 거는 동그랗게 생긴 거잖아. 실제 너희가 이제 화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니까 이 안에서는 나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이 chains하고 rings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야. 얘가 chain이야. 탄소를 기준으로 주변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선으로 돼 있어. 이게 쭉 사슬처럼. 요게 chain이 되는 거고, 그럼 탄소가 결합하는 모습이 링도 있는가? 요게 링이야. 탄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을 모두 다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타낸 요 문장인 거고, 그럼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복잡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했는데, 이 놀라움을 줄 만한 이러한 복잡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생명체가 필요한 거야. 우리 생명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려면 이게 어떤 생명체이고 유기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탄소가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조건을 여기다 달았어. 만약 그들이, 이 생명체들이 여겨지려고 한다면, as being alive,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지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복잡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체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건 이따가 좀 더 볼 거고, 그리고 탄소화합물이다라는 것. 이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탄소화합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이고 반응적인 생명에 있어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infrastructure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사회 같은 어떤 그 지문을 볼 때는 얘를 기반시설이라고 하지, 가장 기반을 이루고 기초가 되는 구조, 이렇게 볼 건데, 그러면 생명에 있어서의 기반시설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생명의 기반, 생명의 토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러면 life라고 하는 어떤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가 있을 건데, 이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이 life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여기서의 의미는 얘네가 가장 기반이 될 수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기반이 될 수 있는 구조인 거고, 우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거야. 탄소화합물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는 얘가 생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reactive라고 했는데 이거는 반응하는 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여기서 반응하는이 왜 나왔냐는 거야. 이 단어는 탄소화합물이다라고 하는 거에 지금 생명체에서 유기체에 있어서 탄소화합물이 여기에 구성 성분은 될 건데, 이 유기체 안에 탄소화합물만 있는 건 아닐 거야.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구성 물질들이 있겠지. 그래서 탄소화합물이 가장 기반이 되어서 얘가 다른 구성 물질들하고 서로 반응해서 작용한다는 의미로 보면 돼. 이게 이 reactive라는 단어는 그 내용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reactive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썼다라는 거. 구조적으로 가장 기반이 되고, 그리고 얘네가 기반이 되면서 다른 것들과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뒤에 마지막 단어들을 왜 썼나를 자꾸 보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뭐 수능 문제만 풀 거면 대략적으로 짚고 잡다한 거 다 빼도 돼. 내신 대비잖아. 그럼 reactive가 아닌 다른 단어로 쓰면 너희가 맞고 틀린 거 판단할 수 있냐는 거야. 그걸 생각해야지. so extensive라고 하는 단어, 앞쪽에 so가 나오고 뒤쪽에 that이 나오면서 so that 구조가 이루어졌고, 보통 우리가 so라는 단어하고 that을 쓰게 되면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요 so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보충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보어 자리에. 그럼 이 보충하는 단어가 문장의 제일 첫머리에 들어가면서 문장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동사 주어로. 그리고 나머지 that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러한 도치 문장이 만들어져. 강조하고 싶은 말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뒤에 문장의 구조를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도치라고 하지. 보통은 부정의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so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so부터 extensive까지를 강조하고 뒤에 주어 동사의 구조를 바꿔놓은 거야. 매우 광범위하되 뭐가 탄소 혼합물이
탄소 혼합물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광범위한 거를 수로 따졌을 때는 얼마나 될까 봤더니만 현재 수백만 개에 이르는 수로는 수백만 개에 이르는 이 탄소 화합물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It is not surprising. 놀라울 것도 없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가주어, 진주어로 들어갔고 화학의 하나의 전체 분야가 화학의 한 분야 전체가 has evolved,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 뭘 위해서? 그것의 연구를 위해서. 그리고 has developed, 뭔가를 발전시켰대. 특별한 기술 아니면은 명명, 이름을 붙이는 명명법의 어떤 체계, 그리고 attitudes라고 하는, 요건 태도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요게 사고방식이라는 것도 있어. 사고방식을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건 놀라운 건 아닌 것 같아. 워낙 탄소화합물이 쓰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 이렇게 해서 1번이 좀 마무리가 됐고 문법을 좀 보면 so that은 설명했고 그리고 여기 are이라는 것도 주어 동사로 보게 되면 수일치 관계에서 좀 본 거고 여기 extensive라고 하는 거 ly 붙이면 안 된다. 원래 이 단어는 비동사 뒤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비동사 뒤는 형용사를 써야 돼. extensively 안 돼. 그리고 number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의 수에 이르다 정도로 보면 얘는 자동사로 쓰여서 ing로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앞쪽에 나와 있었던 if they 다음에 나와 있는 구조가 어떻게 된 건가를 좀 볼 건데 보통 비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투동사 원형을 썼을 때 독해할 때 좀 많이 봤을 거야. 하나는 예정의 의미를 갖고 하나는 의도의 의미를 가져. 예정은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거고 의도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려 하다. 보통은 if절에서 주로 많이 나와. 의도라고 하는 거. 만약 너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이런 식이야. 여기서도 2번의 의미로 가면 좋아. 이거. 만약 그 유기체들이 생명체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지려고 한다면 이라는 거야. 그래서 비동사하고 투동사 원형 형태를 쓰고 regard이라는 단어는 regard ASB 목조가 있어야 돼. 없으니까 to be pp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됐어. 앞쪽에 추가적인 거는 문법 얘는 아까 설명했고 into 빼먹지 말고 이건 요 써야지만 의미가 맞는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여기 is는 대절하고 연결시켜서 대절이 주어니까 단수 취급하고 is 됐고 문장의 첫머리 이끌어가는 거 접속사 that 나쁘지 않네. 2번 갑시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붕사 borex라고 하는 건데 제목은 The New Good Life라고 해서 새로운 좋은 삶.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언가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들어줄 건데 그게 붕사라는 거야. 붕사가 뭔지는 잘 모를 거야 아마. 나도 잘 몰라. 어른들은 좀 쓰는 건지 검색을 해봤더니만 꽤 많이 나오더라고. 우선 처음에는 해석만 좀 할 건데 그 오른쪽 해석에 보면 봉사라고 내가 그 오타를 친 것 같아. 첫 단어가 붕사야 붕사. 근데 그 다음으로는 다 붕사로 돼 있어. 첫 단어만 잘못돼 있어. 이 붕사가 흰색 알갱이처럼 가루로 되어 있어. 그래서 보통 약국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좀 파는 것 같아. 볼게 한번 어떤 내용인지. 이건 설명문이야 그냥. 그래서 여기는 해석하면서 그냥 끝날 거야. 사람들은 사용해 왔어. 붕사라는 것을 for more than 4,000 years라고 하는 4,000년 이상 동안 사용해 왔대. 1800년대 이후로 이 붕사라고 하는 것은 채굴되었어. 마인이라고 하는 것이 광산. 광산에서는 광물을 캐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채굴되다라는 걸로 쓰였고 뒤에 나와 있는 캘리포니아의 데스 밸리 근처에서 채굴되어져 왔대. dirt chip. 요거는 이렇게 묶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네. dirt라는 단어는 흙이야. chip은 값싼 거고 뒤엔 borex고. 그럼 아마도 borex가 좀 싸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건 매우 값싼이라는 의미가 된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의미가 되냐면 dirt라고 하는 것이 흙이잖아. 흙은 여기도 있고 옆에도 있고 저 건너편에도 있고 굉장히 많지. 너무나 흔해. 그러니까 엄청 싼 거야. 그런 의미로 받으면 된다.
그래서 매우 싼 형용사가 뒤에 거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being 정도를 넣어도 문법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거야. 굉장히 값싼 이 borax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산업적인 쓰임이 있어. 하지만 in the home,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it is used. 이 borax가 사용되는데 천연, 세탁 뒤에 booster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촉진시켜주는 거니까 뭐 촉매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천연, 세탁, 촉매제로서 사용된다라고 해.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화학물질을 많이 쓰는데 이 borax라고 하는 것은 세탁을 할 때 얘가 세탁이 잘 되게끔 해주는 천연 제품이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뒤에 또 아직 안 끝났지? multipurpose라고 하는 다목적 세정제, 아니면 뒤에 나와 있는 곰팡이 제거제, 단어들이 오른쪽에 정리는 다 돼 있다. 뒤에 herbicide라고 하는 제초제, 그리고 disinfectant라고 하는 소독제, 이런 데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것으로서 천연 제품이야. off-white, 흰색에서 벗어나 있어. 그럼 흰색 바로 옆을 보면 돼. 회색이지. 그래서 회색과 같은 회색빛이 도는 회색의 어떤 흰색, 회색빛이 도는 어떤 흰색이고, 그리고 냄새도 없고 알칼리성이고, 이러한 borax crystals, 결정들이 can be mixed, 섞일 수 있대. 혼합될 수 있어. 다른 세정제들과 cleaning, 깨끗하게 해주는 행위자, 세정제로 보면 돼. 다른 세척제 또는 세정제들하고 합쳐질 수 있어. 뭘 위한 거냐면 추가된 힘을 위해서. 추가된 힘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하려고 하는 힘. 그래서 추가된 효과 또는 효능을 더하기 위해서, 말을 조금 바꿔준다. 효과나 효능을 더하기 위해서 기존의 것과 좀 섞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걸로 문법만 표시합시다. 내용 파악할 만한, 우선 내용만 하면 되고 어떤 특정한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표시할 만한 거는 딱히 없었어. 비록 여러분이 분명히 원치 않겠지만, 그것을 먹고 싶어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좀 생각해 봐서 borax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해. without being toxic, 독성이 없는 상태로. 먹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전성을 얘기하자면 안전하고, 그리고 독성도 없는 상태로 굉장히 효과적이다. 얘가 기능하는 거에 있어서는 효과적이다는 거. It is useful. 이거는 참 유용해. 어디에서? 많은 방식에 있어서. 그럼 그 방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식인데? 베이킹 소다가 유용한 그 방식에 있어서. 여기에 is라고 하는 것 뒤에는 useful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베이킹 소다를 너희는 잘 모를 거야. 아마 가정주부들은 집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천연 세제로서 베이킹 소다를 쓰기도 해. 그래서 세탁할 때 얘를 잠깐 조금 넣어주면 세탁이 더 잘 된다고 하거든. 베이킹 소다라고 하는 것이 유용한 그런 여러 가지 방면들이 있지, 또는 방식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붕사라고 하는 것도 꽤 유용하다라는 거야. 베이킹 소다가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붕사도 똑같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붕사는 stronger, 더 강력하고, 그리고 더 많이, 앞에 나와 있었던 disinfect는 아까 여기 있었지? 소독제라는 거. 그래서 더 많이 소독을 해줄 수 있어. 세균들을 없애주겠네. 그래서 it's good for mold. 이 붕사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 흰 곰팡이, 그리고 deeper dirt, 더 깊숙한, 더 깊이 있는 그러한 더러운 것. 그래서 얘를 찌든 때라고 본 거야. 찌든 때에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라는 걸로. 두 개의 쓰임은 비슷한데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 준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use baking soda, 베이킹 소다를 first,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borax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only in situations, 단지 이런 상황에서만 사용하라라고 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만 something stronger,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한 그런 곳에서. 앞에 나와 있었던 곰팡이, 흰 곰팡이, 찌든 때와 같은 거.
그래서 이것은 will enable you.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줄 거야. get even, stubborn, stayings라고 했는데 stubborn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완고한이야. 완고하다라고 하는 거는 성격이 잘 안 꺾여. 뒤에 staying이 얼룩이야. 얼룩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거는 잘 없애기 힘들다는 거다. 없애기 힘든이라고 하는 요것도 사전에 있다. 그래서 없애기 힘든 그러한 얼룩을 뒤에 나와 있었던 clean, 깨끗하게 해줄 거야. Without resorting to toxic chemicals. 리조트라고 하는 거는 리조트는 들어봤을 거야. 리조트는 보통 우리가 쉬러 가는 곳이거든. 그럼 리조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맡기는 거야. 그래서 resort to 하면 어디에 의지하다 또는 의존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독성 화학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도 굉장히 없애기 힘든 얼룩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좀 보면 미리 get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목적어 쓰고 그 뒤에 형용사를 이렇게 써. 그러면 A를 형용사 상태로 만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get이라는 것이 있고 clean이라는 형용사 ly 쓰지 말라는 거야. 깨끗하게 한글로 접근하면 오류가 날 수 있다. 이제 마지막 부분 하나만 체크하고 borex라고 하는 것은 should not be used. 사용되어서는 안 돼. 어디서? 그 borex가 혹시나 뒤에 음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곳에서 그리고 그 borex는 should be safely 안전하게 stored 저장이 되어져야만 돼. out of the reach에서 the reach가 손을 뻗는 거야. 그래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저장이 돼야겠지. 아이들과 그리고 애완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설명문은 이렇게 끝났어. 그러니까 다양한 쓰임이 있고 그만큼 강력한 효과가 있다. 천연 제품이다. 이런 내용으로. 문법적인 거 잠깐 본다. 여기에 where이 하나 있고 앞쪽에 여기에 where이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wher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구조야. 무슨 말이냐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야. 비동사 PP 형태로 쓰여서 앞쪽에 선행사가 공간적인 의미가 이렇게 쓰였어. 그런데 두 번째 where를 쓰면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지금 완전한 문장이야. get into 뭐뭐로 들어가다 주어 나왔고 뒤에 전치사 뒤에 뭔가 부연 설명하는 거 써놨고 근데 얘는 앞에 뭐가 없지. 이쪽에 요거 보려는 거야 지금. 요거 하나. where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단독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가 생략됐니만이 이런 거 빼고 그냥 단독 사용으로 그래서 뭐뭐 하는 곳 또는 곳에서 요 정도로 봐주면 돼. 부연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야. 뒷문장은 당연히 완전해야겠고 그래서 그것이 혹시나 음식에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이 된 것. 앞쪽에 나와 있는 clean 설명했고 여기에 where도 좀 전에 설명했던 거 완전한 문장, 관계부사, 공간적인 의미 where로 갔고 여기를 조금 신경 써야 된다. 이쪽 이 부분 우리가 that이라고 하는 것은 way라고 하는 단어 뒤에 올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좀 봤을 때 how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 봤던 거고 in which라고 하는 것하고 that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는 둘 다 가능한데 이때 뒤에 나오는 것이 완전한 문장을 가지면서 얘네가 관계 부사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완전한 문장으로 앞에 나와 있는 way하고 같이 연결을 할 때 관계부사로 in which나 that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문장은 잠깐 보면 좀 고민해야 돼. 뒤에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동사는 있고 주어는 있는데 요 뒤쪽에 뭐가 없지 비동사 뒤에.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볼 거냐면 불완전한 문장으로 생각할 수 있어. 불완전한 문장으로 생각하면 that은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고 선행사는 당연히 앞에 있는 wage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사람이 아니니까 아 여기다가 나는 which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 쓸래. 이게 안 돼. 구조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야. 생각의 구조가.
이거는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뒤쪽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 단어나 어구가 앞에 나와 있는 것과 서로 관계를 맺어서 공통된 걸 지운 거거든. 만약에 관계대명사로 보게 되면 baking soda is the wage가 되어버린다. 베이킹 소다는 방식입니다. 이상하지? 아니잖아. 여기는 useful이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을 굳이 또 쓸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한 거로 볼 수 있는 거잖아. 완전한 문장이야, 이건. 완전한 문장이다. 그래서 that이라고 하는 것을 쓰거나 아니면 in이치는 괜찮아. 얘는 관계부사가 들어갈 자리야. 조심해야 돼. 이거. 그리고 여기에 is라고 하는 거 does는 또 안 되는 부분이고 앞쪽에 있었던 it하고 베이킹 소다하고 두 가지가 지금 비교되는 부분이었으니까 it에 대한 동사를 그대로 가져가야 돼. 비동사 그대로 가져간다. 이거 does 쓰면 문맥이 좀 이상해져. 앞쪽에는 없었던 것 같고 3번 갑시다. 23강에 나와 있는 것들은 설명문의 형태가 좀 많은 것 같아. 앞에 1번에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조금 볼만한 게 있었고 뭐 뒤로는 그냥 그럭저럭. moons라는 것이 있어. 우리에게 문은 하나인데 여기는 s를 붙였네. moon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라는 행성을 도는 달, 위성이야. 위성. 여기는 위성들이라는 거야. 체크 한번 해봅시다. 파트 2가 지문 3개씩이 되면서 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 올해는 왜 이렇게 양이 많이 줄었는지 몰라. 공부를 안 시키려고 하는 건지 지문의 난이도 좀 낮아지고. 소재로는 무인우주 탐사선의 flyby. flyby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비행하는데 옆에서, 근처에서 할 거야. 그래서 근접 비행 정도로 보면 되는 거고. There would be much less. 훨씬 더 적은 게 존재할 거야. 말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적을 거야. were it not for. 요거는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요때도 좀 많이 봤던 것들.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건데 얘는 틀이 있지. if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게 되면 if it were not for고 이렇게 쓰나 were it not for 쓰나 같은 거. 근데 왜 이렇게 썼냐면 if가 생략되면 it하고 we의 자리가 바뀌면서 써진 거. 요걸 쓰거나 아니면 but for를 쓰거나 아니면 without을 쓰거나 다 같은 의미. 뭐뭐가 없다면 가정법의 기본 구조여서. 그래서 뒤에는 있는 space probes라고 하는 우주 탐사선이라고 보면 된다. 우주 탐사선이 없다면 말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적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우주 탐사선이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얘네가 방문을 해왔으니까 거대한 행성을 방문했고 그리고 그 거대한 행성의 위성들을 지금까지 쭉 방문을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없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을 거다라고 본 거지. exploration, 탐색. 이 탐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거대한 행성들과 위성들에 대한 탐색이 시작됐어. 뭘로 시작했나 봤더니만 flybys. 여기 나오네. flyby가 뭔지 모르니까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 이건 임무인데 flew, 비행하는 거야. pass, 지나서. 그 행성을 지나서 비행하는 거야. 그거를 지나친다는 거지. 행성을 지나쳐서 비행하는 거. 이걸 flyby라고 하는 거고 처음에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대. 하지만 has moved on to on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의 의미로 쓰인다. to가 뭐뭐로라는 거고 그래서 이 exploration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동했어. 어디로? 단계로. 무슨 단계? 궤도 선회라는 단계. 요것도 잠깐 좀 말 봐줄게. orbital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중앙에 있고 얘 주변을 이렇게 도는 이 궤적을 우리가 궤도라고 하지. orbital. 그리고 뒤에 나와 있었던 tour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여행이나 이동인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궤도에서 돌면서 이동하는 것을 이게 orbital tours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tour이라고 하는 거를 선회라고 해석이 좀 돼 있을 거야. 우리말이 조금 더 어려워. 선회라고 하는 거는 뭔가 기준점을 놓고 그 주변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동하는 거. 이걸 선회라고 해. 그게 이제 이렇게 쓰인 거다.
그래서 궤도 선회의 단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쳐가는 거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변을 계속 도는 것. 어떤 경우에? 목성과 그리고 토성의 경우에. 그리고 이것은 have each had a mission. 각각 자신의 어떤 임무를 가지게 되었대. 요 each는 잠깐 이렇게 괄호 한번 쳐봐. 그러면 구조가 조금 나. have had. 그럼 누군가가 가져야 되는데 임무를 가진 건 누굴까? 목성, 토성 아니겠지? orbital towards라고 하는 얘야. 얘가 지금 which야. 궤도를 도는 그 선회하는 것들. 그게 하나가 아니라 towards. 여러 개야. 그러니까 여러 번 계속 돌고 있겠지? 그럼 이러한 것들이 각자 자신만의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임무라고 하는 게 어떤 임무인가 봤더니만 orbited the planet. 그 행성의 궤도를 도는 임무였어. For several years. 수년 동안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고 또 that. 여기에 that 1번. 여기에 that 2번. 관계사절이 또 한 번 쓰인 거야. Was able to make repeated close flybys라고 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의무야. 뒤에 뭘 할 수 있는 의미였냐면 뒤에 반복된 아주 가까운 flyby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이 근접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임무네. 뒤에 of, at least, 적어도 뭐에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그러한 위성들의 이 반복된 근접 비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띠게 되었다는 거.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성과 토성 근처에 행성 주변에는 위성들이 있을 건데 얘네가 규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러면 우주 탐사선도 그 시기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근접 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regular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준 거다. 얘네가 불규칙적이라면 일정을 우리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좀 힘들어지겠지. 뒤로. 자, 요 밑에 무슨 글자들 좀 희미하게 좀 지워졌지? 편집하다가 이게 무관한 문장의 문제였는데 여기 무관한 문장이 껴들었어. 그래서 얘 지워버린다 그냥. 이 부분. 편집할 때 잘못된 거니까 뭐 선으로 그어도 되고 그냥 X표를 치던가 편하게. 이거 안 봐도 돼. 무관한 문장이니까 전체 글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야. 자, close flybys. 원래 flyby 자체가 옆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근접 비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옆을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좀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좀 더 멀리 갈 수 있잖아. 그래서 close라는 말을 이렇게 썼어. 가까이 근접 비행하는 거야. 뭐에? moons라고 하는 이 위성들에 대한 아주 가까운 근접 비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할 수 있게 해주냐면 아주 세부적으로 자세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해줘. 가까이 갔으니까 당연히 그 모습을 정확히 좀 볼 수 있겠지, 자세히. 그리고 주로 뒤에 나와 있었던 여기 탐사선을 가져가게 될 거야. 어디로 가져가게 될 거야? 뒤에 어딘가로 가져가겠지. 가까이 가져가게 되는데 이 우주 탐사선을 가까이 가져갈 수 있대. 얼마큼 가까이? 충분히 가까이. 뭐 할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뭘 볼 수 있냐면 how, 어떻게 the moon, 그 위성이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어디에다가? 강력한 자기장에다가. 그럼 이 자기장은 어디에 있는 놈인데? surrounding the planet, 그 행성 주변에 있는 자기장에. 그리고 또 해석하고 봅시다. 감지할 수 있게 해준대. 여기 앞에 나와 있었던 to see라고 하는 것하고 to detect하고 이렇게 병렬 구조야. 뭐를 감지하고 뭐를 알아낼 수 있냐면 whether the moon, 그 위성이 also 또한 자신만의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까이 그 탐사선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 가져가서 여기에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만
원래 행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행성은 자기 주변에 자기장을 형성할 건데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 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까이 가서 뭔가 우리가 탐색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그 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만의 자기장도 있나? 이런 것도 탐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가까이 근접 비행을 하게 된다면 이라는 걸로 뒤에 마지막 실제로 뭐 우리가 근접 비행을 하는 모습들 본 것도 아니고 우주에 관련된 것들, 행성에 관련된 것들, 자기장에 관련된 것들 아무것도 몰라. 요 사람이 얘기하는 정도까지만 보는 거야. 크기, slight는 아주 약간, deflection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휘어지는 거야. 굴절이라고 한다. 굴절이 되게 되면 원래 있었던 거에서 차이가 발생하니까 편차라고도 볼 수 있고 약간의 굴절의 크기, 약간의 편차의 크기 다 돼. 뒤에 뭐에 있어서 그 탐사선의 궤적에 있어서 trajectory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길이야. 지나가는 길. 얘가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이거. 탐사선이 지나가는 길에 아주 약간의 편차나 굴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크기는 뭐 할 때, 여기는 as를 뭐 할 때 정도로 보면 되겠네. 그 탐사선이 passes, 지나갈 때, 어딜 지나갈 건데, close to moon, 이 달과 가까이 지나갈 때, 이 굴절의 아주 약간의 크기, 여기 나와 있었던 거는 이만큼 전부 다 주어로 보면 되겠네. 이 굴절이나 약간의 편차나 굴절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enables, 가능하게 해줍니다. 뭘 가능하게 해주냐면 그 위성의 질량이 to be determined, 결정될 수 있게 해준대. 얘가 여기 지금 탐사선이 위성 근처를 지나가게 되면 위성도 자기만의 자기장이 있을 거고 또는 우리가 모든 물체는 인력이라는 게 있잖아. 서로 끌어당기겠지. 그러면 얘가 있고 우주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얼만큼 끌어당기느냐에 따라서 얘가 가지고 있었던 인력이 달라질 거고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아마도 어느 정도 편차가 생기느냐. 많이 편차가 생겼어. 아, 그럼 얘는 아마도 이 질량이나 중량이 굉장히 큰가 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겠지. 그 말을 지금 앞에서 써준 거야. 그리고 knowing the moon size, 이 위성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it is then, 그리고 나면 쉬워지겠지. to work out its density라고 하는 그 밀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쉬울 것 같아. workout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해결하다 또는 답을 내다, 뭐 운동하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어. 얘가 우선 질량을 체크를 했어. 그럼 질량이 나왔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위성의 크기까지 알 수 있다면 위성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망원경 같은 걸 통해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럼 이런 것들을 두 개를 다 알게 되면 밀도가 나올 수 있지.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맞나? 앞에 나와 있는 질량이 있고 크기 있고 요게 밀도일 거야 아마. 얼마나 촘촘하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질량만 알고 있으면 계산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맨 마지막에 언급을 좀 했던 거고. 그래서 flyby가 뭐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한 거야. 자, 문법적으로 좀 볼게.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knowing이라는 부분부터 뒤에 size까지는 형태상으로만 봐도 분사구문이지. know라고 하는 단어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ing야. 그럼 여기서는 해석을 할 때 아까도 좀 봤지만 달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조건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어. 그게 아주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달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뒤에 거는 쉬워질 것입니다 정도. 그리고 enables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단수니까 여기 s 붙여서 갈 거고 enable 나오면 목적어 나오고 투동사 원형. 근데 determine이라고 하는 것이 타동사. 목적어 없으니까 to be pp 형태로 이렇게 쓰여진 거고 앞쪽에 to detect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에 투동사 원형하고 연결된 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형용사나 부사 쓰고 enough라고 하는 단어 쓰고 그 뒤에 투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는 구조가 있어. 그래서 얘는 뒤에서 앞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해석이 들어가. 그래서 뒤에서 뭔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까이. 그리고 뒤에 거를 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까이. 이렇게 된 거야. 앞쪽에 여기에 that은 요 that하고 병렬 구조로 가면 된다라고 했고, 지금 나와 있는 요 that은 관계대명사로 쓰였지? 주어 없으니까 미션에 대한 걸로 좀 설명이 됐고, have는 선행사 찾아줬고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요것도 정리했고, 남아있는 것들은 다 끝났네.